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뭐 시민들의 어떤 참여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정치라는 건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치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검찰총장 이름이 누군지,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름이 누군지, 뭐 이런 것들 뭐 사세트리면 다 알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정치적인 어떤 이해도랑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치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막 화딱지가 나니까 진짜 막 저렇게나 민주당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참으로 이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이번에 이제 또 김민석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까?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마치 일본이 그때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거랑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서 무슨 뭐 또 야쿠자의 피가 흐른다. 뭐 이런 진짜 망언을 지금 막 내뱉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듣고 저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저 혼자 막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막 화가 막 그렇게 안 나셔도 됩니다. 왜 저렇게만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거겠어요, 민주당이?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10월 달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재판 결과가 두 가지나 나오고 그리고 또 2월 달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도 세 개가 지금 연달아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로 지들이 보기에 이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이 된다면 날뛰겠냐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야 빨리 재판해라 빨리 재판 결과 좀 나와라 우리 뭐 무죄 확신하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지 뭔 놈의 뭐 검찰에 대해 가지고 무도한 무슨 뭐 정권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야쿠자의 피 조폭 깡패라고 하는 말도 기가 찼는데 이제는 하다가 야쿠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냐고요. 더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지금 떨리는 겁니다. 유죄가 나올 게 확실시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전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저렇게 지금 날뛰는 것이죠. 민주당은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살다 살다가 검사를 갖다가 탄핵하는 경우는 전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자기를 수사한다라는 이유로 이게 탄핵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해 충돌이 이렇게나 충돌이 될 수, 이건 충돌이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진짜 뭐 의문인데 7명 가까이나 되는 검사들을 그렇게 탄핵을 시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언론 자체를 지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출근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시켰어요. 하루 동안 뭐 하는데 도대체? 출근해가지고 그냥 인수인계 받고만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하루 만에 진짜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거든요. 원래 헌재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끝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0일 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 결과 자체를 근데 이제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게 막 법적으로 막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웬만한 사건들 전부 다 6개월 내에 그렇게 결판을 내는 게 헌재 이제 그 관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준숙 지금 방통위원장의 케이스는 6개월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더 걸리게끔 민주당이 또 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하다가 이제는 무슨 짓거리까지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애당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불법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개소리라는 게 다 판명이 됐죠. 그렇죠? 방통위법에 이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명만 있더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2명만 있더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헌재 그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도 명확하게 뭐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2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 가지고 의사 정족수 몇 명이 있어야지 의사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냐?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법률상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거나 굳이 이거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 정족수가 최소 2인이다. 그거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법적으로 2명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나와 있으니까 정족수는 2명이다. 이거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문현배 재판관이 어떤 일침까지도 날렸습니까? 입법자가 무능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 국회 너네가 민주당 너네가 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두 명만 있으면 회의를 할 수 있고 두 명만 있으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헌재한테 이게 지금 뭐 탄핵 사유가 되게끔 그렇게 막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입법자가 무능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점잖게 이제 그 또 헌재 재판관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꾸짖으신 거지만 실제로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가땅치도 않은 얘기 하지 말고 저리 꺼져라 이 지금 얘기인 겁니다. 어? 하다가 진짜 얼마나 답답했으면 헌법재판관이 입법자가 무능해서 그런 거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겠냐고요. 국회의원이 무능해가지고 법을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탄핵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인 거죠. 근데 그 두 명이 됐던 근본적인 또 원인도 뭡니까? 코미디가. 왜 이게 두 명이었던 거예요? 왜 이진숙이랑 김태규 두 명밖에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명 아닙니까? 왜 이 두 명밖에 방통위원이 없었던 겁니까? 나머지 세 명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가 원래 세 명을 갖다가 추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제 야당 쪽에서 한 명, 여당 쪽에서 한 명, 그리고 나머지 한 명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한 명, 이렇게 이제 세 명을 구성해가지고 총 5명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2명을 갖다가 임명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민주당 쪽에서 방통위원을 추천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금까지 방통위원 자체를 지들이 추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들이 추천을 안 해놓다 보니까 2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명이 지금 국회 몫인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들이 지금 막 170 이상을 갖고 있는데. 원인 자체가 지들이 만들어 놓고 2명이 되게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2명이니까 탄핵돼야 된다고 탄핵을 시키니까 이 뭐 어디에다가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지들 잘못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그래 놓고서는 지난번에 갑자기 또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최민희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믿고 원칙 좋아하시네. 민주당 목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달 21일이었고 원래 이제 13일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9월 13일에 면접이 잡혀 있었고 1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서류 심사까지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불현듯 11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11명에 대해 가지고 서류 심사 대상자였는데 그 사람한테 문자를 갖다가 찍 돌린 거예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일정이 수년됐다. 일정이 늦춰졌다. 이유가 뭔지도 안 나와 있고 왜 중단되는지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일정이 수년됐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방통위원 2명을 임명하겠다라고 지들이 주장했던 그 2명을 뽑는 거 그 절차 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뻔할 뻔짜인 것이죠. 애당초 그냥 방통위원 자체를 얘네들은 지금 임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계속해가지고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킬 생각인 거예요. 방통위가 정상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니까 MBC 같은 게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MBC가 그러면은 지금 완전 개딸 방송 아닙니까? 개딸 방송에서 정상적인 방송으로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마이너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네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통위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도 임기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달 17일이 되게 되면은 세 분이 또 이제 바뀌게 돼요. 최근에 또 한 분 또 바뀌고. 자, 그러면은 세 명이 이제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헌재 소장 이종석 소장이 일단 바뀌고요.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종석 소장 같은 경우는 보수로 분류가 되고 이영진 재판관 같은 경우는 중도, 김기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진보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교체가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진보 쪽입니다. 그러면은 진보 좌파라고 했었을 때 다음 달 이제 그 17일까지 3명 가까이가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명 이렇게 이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3명, 그다음에 이제 국회 3명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관례대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당 쪽에서 한 명 하고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 한 명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합의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전혀 이거는 무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재인 때도 그랬었고. 근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뭐냐? 야,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 너네 108석밖에 안 되는데 108석이 왜 도대체 한 명을 똑같이 우리랑 한다라는 거야? 아니야. 너네 한 명만 하고 우리는 2명을 추천할래? 이거를 지금 우기고 앉아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상 이게 무슨 뭐 이거 이 케이스로 간다면은 1998년도인가 뭐 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0년도 더 된 그 30년 가까이 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고요. 2024년도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0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로 들어봐서는 무슨 뭐 명성황후 시에다 뭐다 맨날 뭐 친이다 뭐다 얘기하는 거 하면 100년 전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길 걸 우겨야지. 지들이 과반이라 그래가지고 한 게 뭔가 제대로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과반이라고 해왔던 게 뭐예요? 사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매번 툭하면 탄핵시키고 매번 툭하면 뭐 그런 식으로 뭐 특검이다 뭐다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도 열었던 게 그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랬던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과반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관은 우리가 2명을 추천하겠다? 이거를 지금 우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냐? 아예 그냥 지금 추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나 지금 자리를 비우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헌재 자체가 이게 의사 또 할 수 있는 정족수를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회의 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지금 거의 90%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걸로 봤었을 때 민주당이 양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들이 2명 하겠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우기다 보면은 아예 그냥 헌재 재판 자체가 안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통위원 자체도 지금 제대로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인데 헌재라고 지금 이거 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들 입장에서는 헌재가 무력화가 되면 무력화가 될수록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탄핵 소추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은 통과만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통과만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진숙도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검사들도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한두 명이냐고요. 그렇게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다? 첫째가 일단 방통위원 자체를 임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헌재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이 맞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깡패 양아치 집단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깡패 무슨 뭐 그거를 넘어가지고 또 무슨 일본의 야쿠자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깡패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깡패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양아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민주당의 이 짓거리는 한마디로 양아치 짓이다. 이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